네, 오늘은 라이노 산업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이죠. 라이노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라이노는 대표적인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델링 프로그램이고 모델링을 하면은 도면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노를 한번 켜볼게요. 최근에 작업했던 화면을 하나 켜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태킹 책장이죠. 스태킹 책장. 책을 쌓아놓는 형태의 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뷰포인트로 가야죠. 뷰포인트 포 이제 사면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프론트 정면이고요. 이제 측면도고 탑에서 보는 화면이고 이거는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치수에 맞춰서 제가 만들고 싶은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라이노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키샷이라는 그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뭐 렌더링 프로그램이 종류가 되게 많죠.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키샷이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키샷으로 이렇게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키샷으로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실사하고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하고 상담할 때도 뭐 이런 걸로 사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라이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모델링의 라이노 기초부터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한 간단한 의자를 한번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의자예요, 의자. 뭐 등받이가 따로 없는 이렇게 시트만 있는 스툴이라고 하죠. 이런 의자고요. 이런 의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뭐 제작을 해서 클래스로도 진행을 했던 제품이고요. 진행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참여하신 회원분이 직접 만드신 의자입니다. 목공의 목자도 모르시던 분이에요. 그냥 와서 뭐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세 분이서 같이 해주셨고요. 그 기호에 따라서 염색을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는 이게 뭐 펜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고요. 그 전에 자기가 설계를 할 때는,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와이어프레임 뷰포인트를 이용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제가 클릭했던 그 화면만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바뀝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고요. 이거를 새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새 거를 열어봐도 되고요. 일단은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프론트로 한번 가서 이걸 한번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를 바꿔보면은 이 레이어를 전체 다 선택을 합니다. 전체를 다 선택하고 커브는 제가 쓸데없는 거 지운 건데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또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 이제 감추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다리부터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다리부터 이렇게 켜보면은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 구조예요. 기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니은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리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뭐 어느 뷰로 가서도 해도 되는데 일단은 프론트로 해볼게요. 프론트로 가서 해볼게요. 프론트로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박스로 해도 그냥 올리는 방법이 있고 커브를 만든 다음에 이 커브를 옆으로 익스트루드 커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박스를 할게요. 이거를 30 18D를 보통 쓰거든요. 집성목을. 그래서 두께는 18mm이고 폭은 40으로 할게요. 40. 폭을 40으로 하면 원점에서 시작을 하죠.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밑에 창을 보시면 됩니다. X축은 이제 40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가 아니고 탑으로 가야겠죠. 다시 박스 클릭하고요.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입니다. 클릭하면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X축 40까지 갔죠? 그리고 Y축은 18. 지금은 이제 18mm죠? 18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탑에서 본 거니까요. 탑에서 본 거니까 이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해 줘야 돼요. 입체니까. 그래서 프론트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 빨간 선이 지면이라고 보면요. 높이는 보통 의자 시트가 높이가 이제 400에서 450 정도 돼요. 예, 이렇게
각재 하나를 만들었어요. 각재 하나를 만들었고, 이제 기억자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프론트로 다시 가보면, 탑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탑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라이노의 모든 기능이 그런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 이 커맨드 창에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카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각재를 똑같은 자리에 하지 말고 이걸 로테이트를 할 거니까 18 X축으로 18 이동을 해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한 이제 각재를 다시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를 할게요. 여기 축을 정하라고 나와 있죠. 센터를 정하고 선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가 됩니다. 로테이트가 이런 거 할 때도 Shift 키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키 눌러서 선택. 예,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 컨트롤 G 눌러서 취소를 한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하면은 스케일 1D, 원 디렉션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쪽도 40이고 이쪽도 40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고 지금 상판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판 높이를 300으로 할게요. 300mm, 300mm로 한다고 했을 때 중심 부분이 150이 되겠죠. 150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편한 게 카피를 해도 되지만 카피하고 로테이트를 해도 되지만 미러를 선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미러를 선택해서 Y축에서 이 항목을 보시면 돼요. Y축에서 150 150이죠? 150 클릭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거울 위치처럼 생겼죠? 생기고 이번엔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또 X축에서 150 150을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 그럼 다리 4개가 다 됐습니다. 다리 4개가 다 됐고 그럼 이 스툴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다리는 끝난 거예요. 다리는 끝났고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제 에이프런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에이프런이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다리하고 상판만 있으면 뭐 굉장히 흔들흔들 거리겠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그 외에 구조물이 필요한데 이제 에이프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론트로 가서 방금 이 다리 각재들이 폭이 40이었죠? 4cm였으니까 똑같이 그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스 클릭하시고요. 이 지점에서 클릭을 해서 또 여기서도 이게 382니까 40을 빼면은 342가 되겠죠. Y축 좌표 하단에 보시고요. 342까지 내려갑니다. 342까지 내려가서 또 탑으로 이동을 해서 18T 방금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러를 해주세요. 또 중심점인 Y축 150 Y축 150을 선택을 했습니다. Shift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박스, 에이프런 나머지 박스 여기서 10,
20, 22니까 4를 빼면은 18이 되겠죠. 다시 프론트로 가서 이 높이는 40입니다. 하단에 숫자 표시장 보시고요. 이게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와서 정확하게는 다시 확대를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건 또 미러 복사를 해야 되겠죠? 미러. 여기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이 하단에 포인트들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뜨니까 이거는 뭐 다 찍으시면 또 워낙 많은 점들이 찍히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는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뭐 미드 포인트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드가 찍혔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게 위에만 있으면은 또 약간 불안해요. 약간 불안하니까 이거를 4개를 전체 선택하고 선택은 이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계속 해주면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이걸 복사를 해줄게요. 적당한 지점에 이 정도 지점에 할게요. 이 정도 지점에 하고 또 밑에 있는 에이프런은 이렇게 폭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폭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프론트로 가서 스케일 D를 쓰면 되겠죠? 스케일 D, 스케일 1D 지금 400인데 한 250으로 할게요. 250으로 하고 이제 레이어를 좀 만들어 줄게요. 뉴 레그 그리고 뉴 어퍼 뉴 로워 이렇게 해서 일단 어퍼 레일을 이, 이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없애면 이제 이 레이어로 들어갔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로어 밑에 거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 다 클릭을 하면은 다리가 되겠죠. 다리가 되고 이렇게 레이어를 다 정해줬습니다. 레이어를 다 정해졌고 이 다음에는 이제 상판만 의자 상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0이니까 100씩 하면 되겠죠. 100씩 또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10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탑이니까 이거 라이트 가서 할게요. 100 하고 나서 13 15 18 됐습니다. 탑으로 가시고 맞춰서 끝내주시고 이거를 복사해 줍니다.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또 클릭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이제 펜 뷰포트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사면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뷰포트 레이아웃에서 포 뷰포트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의 정위치가 다시 됩니다. 위치가 다시 보기 좋게 잡혀져요.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전체 다 바뀌고요. 여기서 현재 선택한 화면에서 왼쪽만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해당 뷰만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전체적으로 바뀌죠. 네. 일단 모델링은 여기서 끝이에요. 모델링은 사실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는데 뭐, 뭐 보여주고 싶은 고객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한테 이 뷰만 보여줘도 사실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렌더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3D 그래픽의 하나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실사에 가까운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해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를 보면은 다 익스트루전 오브젝트예요. 익스트루전 오브젝트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트루전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키샷이 됐든 뭐 어떤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3D 이미지를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거는 간단해요. 폭파했다가 조인을 다시 해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렌더드 뷰포트가 있습니다. 렌더드 뷰포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서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인 키샷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